일주일 만에 재산을 액수와 상관없이 2배로 불릴 수 있는 곳은 여기 말고는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다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폭풍 같은 역사의 흐름 속 각자의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펠티의 가문의 네 형제.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베이루트를 떠나지만 꿈꿔왔던 미래와 전혀 다른 뜻밖의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네 형제, 세 나라, 2건의 살인, 한 마리의 고양이. 아직 전후의 혼란이 가시지 않은 시기, 한탕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대단한 세상 속 네 형제의 이야기가 베이루트와 파리, 사이공을 종횡무진 오가며 펼쳐진다. 소설에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언론사 더 타임스.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숨이 멎을 듯하고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비극적이면서도 환희에 차 있다. 언론사 라크루아. 이 시대의 발자크 피에르 르메트르가 도달한 소설적 경지. 공쿠르상 수상 작가, 프랑스 80만 부 베스트셀러. 도서명 대단한 세상. 저자 피에르 르메트르. 출판사 열린 책들. 버로니카의 심리치료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상담실을 방문하는 중산층은 좋은 인상을 주려고 미치광이와는 분명히 선을 그으려고 애쓴다. 그들은 말하면서 계속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문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었다. 마지막 상담 시간에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든 해보라고 권했다. 그녀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녀는 큰 짐을 덜어낸 얼굴로 더 이상 그녀 자신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의 언니 버로니카는 육교에서 몸을 던져 열차에 치여 죽었다. 나는 심리치료사 브레이스웨이트 박사가 나의 언니 버로니카를 죽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건의 물증을 찾기 위해 내담자로 위장하여 브레이스웨이트 박사를 속이려 했다. 이 상담이 내 본심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게 될지 모르고 말이다. 부커상 후보작, 전 세계 20개국 출간 베스트셀러. 엄청난 속도로 책장을 넘기게 하는 재미있고 으스스한 소설. 언론사 더 타임즈. 미스터리와 심리 드라마가 한데 어우러져 커다란 재미를 선사한다. 언론사 가디언.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뒤흔드는 치밀한 심리 스릴러.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자기 자신마저도. 도서명 살해 연구. 저자 그레임 맥네이버넷. 출판사 열린 책들. 적막한 세상을 응시하는 깊은 눈. 김은 장편소설 공터에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들의 비애로운 삶. 세상은 무섭고 달아날 수 없는 곳이었다. 김훈 장편소설 공터에서. 적막한 세상을 응시하는 깊은 눈. 김은. 나의 등장인물들은 늘 영웅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머뭇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죄 없이 쫓겨다닌다. 나는 이 남루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한국전쟁. 5.16 군사 쿠데타. 베트남 전쟁.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시위 진압 계엄군. 학생 시위 현장에 유신 잔당 척결 플랜카드. 세상은 무섭고 달아날 수 없는 곳이었다. 막막한 세상에서 몸 비빌 수 있는 작은 거점은 어디인가? 20세기 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의 비애로운 삶. 공터에서는 내 마음의 깊은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기억과 인상의 파편들을 엮은 글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김은 장편소설. 도서명 공터에서. 저자 김은. 출판사 해냄 출판사. 의사로부터 한 달만 산다는 선고를 받으면 글을 쓸 겁니다. 아주 천천히 하나의 원고를 완성할 것입니다.
글은 나의 지옥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사랑이고 무지였으며 밥그릇이고 섹스였습니다. 나는 내가 쓴 글이고 아마 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러하겠죠. 당신이 홀로 이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의 가슴 속으로 희디인 매화가 푸르르 푸르르 떨어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당신이 아파하고 당신의 아픔이 내게 전해져. 책장 앞에 모두가 홀로일지라도 우리는 함께 따스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후기 혹은 구름 저 너머. 상처받은 것들, 약한 것들, 어린 것들에 대한 작가 공지영의 지지와 연민. 공지영 소설. 도서명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저자 공지영. 출판사 해냄 출판사. 천둥이란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는 소리이고 번개란 내 영혼이 그녀에게 달려가는 속도이며 바람이란 우리의 사랑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 어려서부터 신부가 되기를 꿈꾸었으나 첫사랑의 열병을 앓게 된 19소년 리노. 소년의 지극한 사랑에 옛 사랑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모니카. 파도에 출렁이듯 심장을 흔드는 애달픈 사랑과 이를 갈라놓는 현실 사이의 성숙과 좌절.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찾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 사랑이 고통스러워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은 그 어딘가에 황홀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신 신작 장편소설. 도서명 바람으로 그린 그림. 저자 김홍신. 출판사 해냄 출판사. 혼자라고 느끼던 세상, 그 바깥에서 한결같이 막아주고 받아내준 존재.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엄마는 내가 떠난 학교를 지나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그런 보호막의 존재는 오히려 나의 도망에게 목적을 쥐어주었다. 그저 어둠 속에 숨지 않고 스스로 온전함에 가까워지기로.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어려움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떼약변만큼 뜨겁게 부딪히며 내달렸던 그 어린 날이 아련하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며 나의 열기를 식혀주었던 선선함과 촉촉함이 더 선명하다. 어쩌면 여름이란 계절은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보다 지나간 후에 더 애틋하고 그리워지는 계절이 아닐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종종 꺼내어 추억할 생각이다. 생애 가장 여름이었던 그 해를. 오랫동안 궁금했다. 떠나는 마음에 대해서. 기억을 곱씹다 보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마음도 품었다. 20몇 해 전쯤 작은 스케치북에 정성껏 사진과 글을 채워나갔던 아빠의 마음. 그리고 8년 전쯤 작은 노트패드 한 장에 마지막 말을 써내려갔던 아빠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은 같았을까? 아님 달랐을까? 부디 같았더라면 좋겠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고 언젠가 찾아올 희망을 상상하며 엄마와 나와의 순간들의 눈물과 미소를 지어가며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에 찬 마음이었길. 부디 꼭 그랬다면, 어디선가라도 꼭 그랬으면, 비로소 떠나는 마음에 보내는 마음으로 답해본다. 까마득한 곳에서 어렴풋한 모습으로 빙빙 돌고 있기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명료한 정답이 되어주길 감히 바라지 않는다. 그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한다. 걷다 보면 작은 빛을 내듯 밝아온 힌트들을 발견하며 그저 무언가를 해나간다. 오래된, 지금의, 언젠가의 수많은 또는 하나의 꿈을 사랑하고 기대어 본다. 그것은 생애 동안 맴돌며 나를 천천히 만들어 갈 테니까. 작은 스케치북. 상현 글 그림. 도서명 작은 스케치북. 저자 상현. 출판사 고래인. 고래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하고 기상천외한 나라, 코코코 나라.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이곳에선 거짓말을 너무 잘해. 코가 길어야 박수를 받고, 코가 길어야 힘과 권력을 얻는다. 그런데 어느 날 온 나라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제트 바이러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들끓는 가운데 밝혀진 단 하나의 치료법은 짧은 코에 마스크를 쓰는 방법뿐. 난 널 당장 쓰겠어.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거짓말을 멈춰주시고 솔직하고 바른 말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날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수칙을 잘 지켜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대 자랑거리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었어. 그것이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가치관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엎어야 하는 위기 앞에 과연 코코코 나라 사람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해야 잘 사는 나라라는, 어쩌면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적인 우리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극단적 상상으로 쉽게 풀어낸 환상동화. 나의 진실과 우리의 선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고래뱃속 창작동화 10번째. 도서명 코코코 나라. 저자 김유리. 출판사 고래뱃속. 고래인. 파격 풀옵션 몸만 들어오세요. 모두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 드디어 해골 씨가 꿈을 이뤘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어라. 대문이 너무 큰데. 눈앞이 깜깜하지만 일단 들어가 볼까요? 낑낑. 문이 너무 무거워. 그러자 이번엔 끝없는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넓지? 침대도 너무 크고 테이블이 너무 멀어. 이 구멍은 또 뭐야? 이 집 너무 수상한데. 천장에 뚫린 구멍은 판자로 막고, 가구도 옮겨보고, 현관도 주방도 침실도 다 뜯어 고쳐보자. 이런 집에서 누가 살았던 거야? 바로 그때 누구세요? 이 집의 전 주인이 등장하는데,
과연 해골 씨는 새 집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내 집 찾기에 나선 해골 씨 이야기. 고래배 속 창작 그림책. 도서명 해골 씨의 새 집. 저자 홍지혜. 출판사 고래배 속. 고래인. 그 형을 만났다. 낯선 동네로 이사를 온 나는 아직 친구가 없다. 어느 날 어딘지 불량해 보이는 무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바보처럼 돈을 빼앗기려는 순간 그 형이 나타났다. 형의 큰 소리 한 번에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날 나를 구해준 멋진 어른이자 영웅 같은 그 형.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형의 모습을 보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 형은 어떤 사람인 걸까?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 형의 이야기. 고래배 속 창작 동화 11. 도서명 그 형. 저자 이영아. 출판사 고래배 속. 어떤 것을 몰입하게 되면 방해 요소가 많아요. 회식이라든지 친구들과 만남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에 몰입할 수가 없는 환경들이 많게 되면서 내 집중력이 조금 도둑맞게 되는, 단순한 몰입의 시작은 사실 데일리 어썸. 반갑습니다. 움직이면서 배우는 영어 랭핏 대표 윤지숙입니다. 윤지숙. 국내 최초 영어체육 스타트업 랭핏 대표. 저서 단순하게 몰입한다는 것.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피트니스와 영어를 접목해서 랭핏이란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 컨텐츠를 공급하고 또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브랜드 컨설팅도 하고 교육적으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집중을 못하는 이유. 길을 가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했을 때 정말 많은 광고들을 보잖아요. 나는 이메일을 검색하러 들어갔지만 어느 순간 쿠폰을 다운받고 있고 필요 없는 회원가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방해 요소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에 몰입할 수가 없는 환경들이 많게 되면서 내가 해야 되는 리스트가 점점 더 뒤로 가고 내 집중력이 조금 도둑맞게 되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몰입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 사실 저희 모두가 몰입 집중을 잘하거든요. 언제 몰입 집중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일을 할 때 몰입 집중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자기 일은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장이나 음악가들이나 발명가들이 자기 일을 할 때는 눈빛이 굉장히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을 잘하게 되고, 그 일을 잘하게 됐을 때 능숙하게 되고, 능숙하게 되면서 흥미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몰입의 시작은 사실 반복적인 단순한 것의 시작으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에는 자기 일은 몰입을 잘하겠죠. 그런데 자기 일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악 공부를 하거나 자기 취미까지도 반복적으로 단순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몰입을 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뇌를 만드는 현실적인 몰입 훈련법 3단계. 단순하게 몰입한다는 것 중 첫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찾고 고독하게 몰입하셔야 됩니다. 이때 고독이란 단어가 특별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을 몰입하게 되면 방해 요소가 많아요. 회식이라든지 친구들과 만남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과 약간은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고독하게 몰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실 한 번도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사교육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영어로 연극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동아리가 영어로 연극하는 동아리인지 몰랐어요. 잘생긴 선배가 있어서 따라 들어갔는데 영어로 연극하는 동아리인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런데 제가 영어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선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또 주연이 됐어요. 2시간 반짜리 연극을 해내야 되잖아요. 영어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선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시간 반짜리 영어 연극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하루 10시간씩 정말 고독하게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9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를 해서 2시간 반짜리 연극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연극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대본만큼은 너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었고 영어를 어떻게 뭐 배운 적도 없고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마치 그 연극 대본만큼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고독하게 몰입하게 됐던 것에 대한 효과를 느끼게 된 거죠. 영어를 좋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대학교 때 해물탕집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급이 2,900원이었어요. 그래서 2,900원으로는 망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나가다가 영어학원 보조강사 구인을 보게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거예요. 5배가 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제가 면접을 봅니다. 원장님께서 저한테 영어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연극 대본을 잘 외웠거든요. 원장님의 눈빛이 무슨 알바가 이런 알바가 다 있냐라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영어학원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랭핏의 전신이고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본인들하고 수준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첫사랑 전문가로서 그 친구들에게 해줄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류를 잘하면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닌 삶의 코칭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인기 스타가 됩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것을 찾고 고독하게 몰입하게 되면서 저의 단순한 몰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식하게 정말 단순하게 그걸 해내야 되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니까 45개월치의 영어를 한 거예요. 영어 실력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45개월 끊어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라는 단추를 끼웠고요. 두 번째는 하나로는 부족하다. 다른 것을 생각하자. 하나로는 왜 부족하냐면 세상은 넓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첫사랑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영어 강사들 속에서 줄을 세어본다면 내가 오히려 뒤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독보적일 수가 없다면 무언가를 하나 섞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면 유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핀란드 교육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핀란드에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인 것 같았지만 체육실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달리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에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의 초등학생들한테는 피타고라스가 달리기 놀이라는 거죠. 물론 그 친구들도 나중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공식으로 외운 저희와 달리기로 놀았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느끼는 감정이 같지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흥미를 가질 때 훨씬 더 유의미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정말 사실인 건 맞으니까 그 교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 유레카. 저렇게 피트니스와 영어를 접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와 이제 결혼을 했던 저희 남편은 체육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분이셔서 제가 자연스럽게 체육이라는 것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이란 도구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이상의 몰입을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영어 체육이 뭐야? 그 개념 정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영어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체육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죠. 영어와 체육을 섞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와 돼지고기로 돼지 김치찌개를 끓일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많이 넣을 건지 돼지고기 위주로 하면서 김치를 토핑으로 얹을 건지 김치찌개를 끓일 건데 돼지고기를 약간 넣을 건지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리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두 가지를 접목할 때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가 사실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취미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로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팔 것 같은 상품을 만들어야 될 때는 어느 것에 메인을 갖고 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어를 찾고 체육을 찾고 나만의 것을 찾고 하나를 더 넣고 합치는 거죠. 합쳐라. 독보적인 것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체육 특성화 영어 교육 시스템. 영어 교육이지만 거기에 체육을 토핑을 얹어서 정말 아이들이 역동적으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영어 교수법도 연구하게 됐고요. 피트니스 툴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경중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브랜드 철학이 정해지고
정해지고요. 그 브랜드 철학이 정해지면서 나의 경쟁 업체가 정해지고 나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합칠 때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독보적인 것이 되냐,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우위에 점할 수가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컨설팅하고 기획해 나가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칠 때 독보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되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줄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 포커스를 맞춘 것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해를 하고 나에게 나의 브랜드를 사랑해 줄지를 많이 고민했을 때 점점 더 독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몰입이 가져오는 극적인 효과들. 몰입을 했을 때 정말 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들인데요. 제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누가 봐도 다윗이 질 것 같았잖아요. 거인 골리앗을 다윗의 돌팔매질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훨씬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대기업이 아니지만 때로는 제가 그 대기업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 경남의 여성 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지사와 간담회를 하는 것은 나 말고 정말 가실 분들이 많은데 매출이 정말 크고요. 그런 분들이 부르시고 나를 부를까? 물어봤더니 일단 그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좋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도지사 간담회는 평일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지사 간담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간담회를 하는 사람이 노쇼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참가자가 없어요. 근데 저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바쁜 대표이기 때문에 그때는 100% 참석이 가능한 거죠. 적극적인데 100%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무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도지사님과 간담회를 했고요. 그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히려 작지만 크지 않고 힘이 없지만 그 사실이 훨씬 더 누군가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다윗의 돌멩이가 될 수 있는 극적인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계속 영어 체육이라는 것을 몰입해서 느꼈던 극적인 순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체육 랭핏을 만들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고독하게 몰입을 했잖아요. 자동적으로 인생이 약간 독고다이가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저걸 왜 해? 저렇게 산만하게 공부하면 영어가 돼? 그 많은 편견과 싸우면서 묵묵하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냥 고독하게 몰입을 했던 거죠. 그때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냐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제 인생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유가 저희가 보통 고민이 생기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엄마랑 얘기를 하고 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고민을 나눴을 때 그들의 조언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 그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와 기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와 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의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인생이 독고다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입을 할 수 있었고 그 몰입 중간에 어느 정도 창의적인 역량, 장인의 정신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역사가 되는 거죠. 제가 저희 학원은 20분 동안 피트니스를 하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바이크실이 있어서 20분 동안 바이크를 영어로 막 어른들 타는 스피닝 바이크가 퀴즈로 저희는 있어요. 그거를 막 타는데 그 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우리 학원은 이렇게 20분 동안 아이들이 심장에 터질 듯하게 바이크를 영어로 타고 시작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는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하나하나가 내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참 역사라는 말처럼 이게 가슴 뛰는 말이 없잖아요.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융합해서 몰입을 했고 인생이 독고다이가 되면서 그냥 무수의 풀처럼 쭉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개척하는 그 모든 것이 창조적인 역량으로 가는 재밌는 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올라가면서요. 본인에 대한 확신도 올라가요.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이거는 역사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고 스스로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힘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몰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몰입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불나방처럼 몰입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정말 24시간 내도록 굉장히 에너제틱한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하기 싫을 정말 그런 고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을 때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차단을 해버려요. 제가 또 유일한 낙이 드라마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드라마를 꼭 본방사수로 해야 돼서 항상 10시 전에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OTT 서비스가 워낙 너무 좋으니까 10시
10시 전에 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도록 새벽 4시부터 7시까지는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아요. 정말 오롯이 내면의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새벽 기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저도 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남한테 잔소리 듣고 독촉받는 게 너무 싫어서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 많은 요소들을 너무 쳐내고 싶어서 한낮에 꼭 그런 시간이 필요하면 비행 모드를 하고요. 제가 또 잘 쓰는 또 치사한 방법 몇 개가 있어요. 받기 싫은 전화를 받았을 때 탈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순간이 이륙중이잖아요. 옥중, 상중, 수술중, 이륙중. 스스로 좀 디톡스하는 시간을 가지고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장치를 합니다. 몰입을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말을 한다면 생각을 좀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인생은 절대로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의 파도 속에서 한 번도 같은 파도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즐겁게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하다 보면요, 살아날 구멍이 보여요, 절실하게. 그러면 본인이 기특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죠. 고민을 조금 줄이시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몰입하면서 하다 보면요, 재밌어져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재밌는 걸 찾으세요. 생각보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걸 찾으면요, 몰입이 되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도서명 단순하게 몰입한다는 것. 저자 해설인 윤지숙. 출판사 동양북스. 내가 당신과 하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들로 하는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사이에 채점하지 맙시다. 2장, 우리 채점은 그만두기로 해요. 부부와 연인 사이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한 것과 상대가 하지 않은 일을 일일이 체크하는 일이에요. 더 확실하게 망치고 싶다면 파트너가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나요? 하지만 거의 모든 커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은 분노나 좌절감, 무관심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떤 걸 희생하고 있는지 따지거나 계산하고 공론화하고 싶어 해요. 몇 번이나 집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고 공과금을 냈고 출근길에 운전했고 아이들을 돌봤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파트너가 고마워하지 않을까 봐, 또는 내 역할 자체에 불만이 있거나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겠죠? 이유가 뭐든 불공평하다고 말하거나 느끼는 일로 다투는 일은 모든 면에서 역효과를 만들어요. 이 습관에 빠지면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쌓여요. 내가 상대보다 더 고생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 파트너에게 화가 나고 애정은 식어버립니다. 역할 분담과 불만과 분노가 차오르면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상대도 점점 나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자기를 나쁘게 평가하고 불쾌하게 여기거나 화내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죠. 실제로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냐며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하는 태도로 맞받아치는 게 일반적이죠. 양쪽 모두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에 대한 채점을 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다가 문제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상대가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걸 생각하는 그 생각을 멈추세요. 그냥 버리세요. 내가 한 일은 원래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상대가 한 일보다 내가 한 일을 더 잘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하지 않은 거 말고 한 걸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진짜가 아니라 예전에 그랬던 과거사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보시고요. 사실 이건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버릴 때마다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크리스와 저는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면이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와 나를 채점하는 습관이 계속되거나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확실해도 그 생각에서 멀어지는 게 최선이란 사실을요.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감정을 유지하기 쉽죠. 서로 편안하고 애정이 느껴지는 어느 때에 소박하고 진솔한 대화로 두 사람 사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더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회복되거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솔로 PD 강력 추천. 도서명 내가 당신과 하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들로 하는 사랑이었다. 저자 리처드 칼슨, 크리스틴 칼슨. 출판사 스노우폭스 북스. 성찰과 위로, 치유와 위안이 있는 사랑의 언어. 기억의 문을 열면 윤동주 문학상 우수상과 한국민족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한 박종숙 시인의 11번째 시집 기억의 문을 열면 자신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며 이곳 멀리 계신 독자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단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밤을 새우겠다.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한 편 한 편 마음속에 다짐하듯 마음과 정성으로 써내려간 시편들.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성찰과 위로, 치유와 위안,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는 박종숙 시인만의 사랑의 언어들. 굳게 잠긴 너의 문, 늘 서성이다 돌아서곤 한다. 바람 한 입 들어갈 수 없는 어둠만 가득한 그곳. 너의 집보다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젠 열어야 할 때 너와 나 언제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유의 번호를 달아야겠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 전문. 성찰과 위로, 치유와 위안이 있는 사랑의 언어. 연인 MNB의 박종숙 시집 기억의 문을 열면이었습니다. 도서명 기억의 문을 열면. 저자 박종숙. 출판사 연인 MNB. 나는 태평양 거대 문어 마르셀러스. 이 작은 아쿠아리움의 지배자. 수조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여기서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인간들을 관찰해. 그들은 수백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지. 예측할 수 있는 날씨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말이야. 아쿠아리움 야간 청소부 토바 설리반. 그녀는 달라 인간이지만 나의 특별한 친구지. 토바는 늘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 하지만 그 다정한 너머에서 어쩐지 슬픔이 느껴진다고. 무언가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지. 그녀는 매일 아쿠아리움을 청소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잊으려 해.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쿠아리움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아쿠아리움에 나타났지. 그의 이름은 캐머런.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청년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느꼈어. 토바에게 알리기 위해 나는 신호를 보냈어. 그녀가 내 메시지를 알아채길 바랐지. 토바와 캐머런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 그들은 서로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었지. 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벌어지는 세계. 토바 설리번과 나 마르셀러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셸비 반 펠트의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을 읽어보라고. 도서명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저자 셸비 반 펠트. 출판사 미디어 창비. 30대 중반의 기혼자인 나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널리스트이자 심리치료사로 내 삶을 사랑하고 치열하게 살았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른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써야만 했다. 대체 어른이란 뭘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어른이라고 느끼고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어른다움을 묻기로 했다. 당신은 어른인가요? 글쎄요, 많은 면에서 제가 여전히 미숙하다고 느끼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성숙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19세 빅토리아.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도 받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또 한 아이는 조금 있으면 태어날 거니까요. 33세 로즈. 아니요, 저는 항상 저에 대해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여전히 어른이 되는 일을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73세 마고 와들. 저자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해당하는 약 45명의 사람을 만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신분석과 심리학이라는 틀에서 풀어낸다. 목적지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어른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솔직하고 흥미로운 탐구. 어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들로 가득하다. 어른 되기라는 이상하고 불안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도서명 어른 이후의 어른. 저자 모야 선어. 출판사 엘리.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